이철진 선생님 혹시 얘기 없으실까요? 저는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니까. 저는 토론문을 내라수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발제 예정된 발제문이 하나가 성과가 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롭게 이 어저께 밤인가요? 어저께인가 이 전체 원고가 왔을 때 읽고 좀 자유로운 나름의 상상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불교무용대전에서 저희가 포럼을 한 번 했어서 이 주제로 내지는 그 기숙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포럼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제가 그 108일 이철진의 108일을 이렇게 봤었고 눈여겨봤었고, 또 저는 저랑 안지도 한 30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본지 발견하고 이 이해준 선생님 근처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봐온 지가 30-40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떠오르면서 아까 그 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만감이 매번 생각할 때마다 되게 만감이 교차하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옆에서 같이 좀 담론화하고자 하는 저 의지에 맞춰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인가가 항상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금 큰 관점에서, 좀 거시적 관점에서 최선일 박사님 얘기해 주셨다면 저는 좀 몇 가지 자잘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원형 문제 얘기하셨는데 72년 영상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 영상 필름으로, 영화 필름으로 찍어서 생기는 속도에 차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지금 된 것 같아요. 빨라요. 그 춤을 저속도로 추자면 저게 무슨 40대, 뭐 50대 초반이라 할지라도 저거는 실제로 아까도 보셨지만 아까 본인의 경험을 이제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영상 자체가 빠르다. 그런 상태에서 23분, 24분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주 선생님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과정이 71년부터 69년에 제정을 받고 71년에서 76년까지 이수자 선정되는 그 5년까지 순서가 다시 재정비가 됐대요. 재정비가 되어서 30분 순서로 바뀌었고, 그때 이미 그 장단의 길이, 장단의 그 수, 그다음에 좀 끼어는 동작,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보완이 돼서 좀 체계화된 게 80년대 초반 되면 거의 그 70년대 후반을 정비 과정을 거쳐서 80년대 후반에 30분이 된 걸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주 선생님이 한 35분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 시절에 이제 장단도 더 늘려주고 아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떤 본인의 미학적 관점, 시대에서 요구받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서 35분까지 이해주 선생님이 하셨고 이게 어떨 때는 한 37분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거의 40분, 41, 1분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전수곡이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요런 부분이 일단 영상, 72년 영상에 대해서 그 영화 필름 자체의 문제, 요런 부분들을 지금 악사진에 살아계시는 우리 제 일본인 박범웅 선생님 같은 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현역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감수를 받아서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당시 네, 그 당시로 기억을 하셨어요. 음악인이 자기 호흡으로 기억을 했을 때 음악의 시간이기 때문에 음악인한테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 그 문제와 덧달려서 이철진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질문은 요 본인이 이제 요번에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를 하셨는데 요 시도를 우리한테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과정을 준비하실 때 어떤 식의 연습 과정을 거치는지, 그 다음에 연습하시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해봐서 이게 도대체 해보면서 느낀 경험적인 그 해결이 안 된 문제라든지 혹은 해결이 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경험에 대해서 되게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저의 하나의 토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숙기입니다. 지숙기 저는 이제 이철진 선생님한테 처음 좀 강조해서 들었는데, 저도 이제 승무하는 주변에 후배들이 선배들 많기 때문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저한테 좀 걸린 거는 뭐였냐면, 이혜 선생님도 그리고 지숙기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혜 선생님한테 강조 받으셨고, 한영 선생님이 이혜 선생님한테 좀 강조하셨고, 이혜준 선생님이 본인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춤의 원리로 생각하고 계시고, 거기서 힌트를 받으시고 조금 더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이혜준 선생님이. 그랬을 때 일단은 발음이 우리 용어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지숙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짓을 해라. 그러니까 짓을 해라. 이런데 짓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얼려라, 둥글려라. 그러니까 몸짓을 자연스럽게 단전해서 태극이 돌면 이게 땅을 디디고 서서 이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좌우세, 우리 간단하게는 아주 유치하게는 좌우세,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깊게 둥글리면 원형으로 호흡을 둥글리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 사지의 그 이치 같은 거죠. 수직 상응의 이치. 그래서 이건 지숙기는 사실 몸통에서 어깨로 올라서 나중에 어깨 춤으로 완결되는, 이제 애주 선생님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지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숙기 해버리면 숫기가 강화되면서 어떤 숫기가 있네 없네 여성적이나 이런 느낌하고 더 가까워져서 지수기라고 시옷을 빼고 발음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애주 선생님 책에서는 지수어라, 지서주어라, 지서주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숙기라고 안 하고 지서주기. 지서줘. 조금 더 몸을 지서봐. 이렇게 한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또 그러다가 같은 의미로 더 둥글려. 더 둥글리고 더 단짠을 간단하게 한 채로 더 얼려봐. 어울려봐. 온몸을 사지를 어울려서 해봐. 뭐 이런 뜻이었고, 여기 춤추신 분들은 다 어떤 용어인지 아실 텐데, 그래서 좀 지수어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언어학적으로 내지는 더 안에서의 그 동작어로서의 어떤 디테일한 설명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해보고 풍부하게 해보는 게 이철진 선생님 주장하시고 싶은 그 지숙기의 그 의미, 그다음에 그 맛, 그다음에 그것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보완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전통에 있어서의 원형과 그다음에 변형의 문제, 이 문제는 뭐 끊임없이 얘기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과제죠. 근데 저는 이제 이철진 선생님 쭉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철진 선생님은 아까 교수님이 참 어떤 표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참 보기에 분명해 보이지만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어서 그 되게 이중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래서 본인은 굳이 계속해서 저는 오늘의 이 본인 글의 키워드는 자유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받았던 그 전통병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선물을 추고자 하는 성악 예술가의 어떤 신성 이런 게 저는 정말 강렬하게 느껴졌고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통과 원형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근데 선대의 예주 선생님한테서는 그 부분을 흡족하게 배우지 못한 어떤 느낌이어서 결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거를 아주 주체적으로 그거를 추구하고 나서서 이제 그 길을 이제 막 걷고 있은 지 지금 한 몇 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108회도 끝내고 108일도 끝내고 108일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수련하는 과정을 끝내고 이제는 정말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내어서 이 승부를 자기의 언어로서 자기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풀어내고 싶어 한다는 열망을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고 저는 일단 예술가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전제 하에 이 자기의 춤을 찾고자 하는 지금 동시대의 많은 우리 춤꾼들 지금 정말 춤을 업으로 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보신 분들 중에도 많은 느낌이 있으실 수 텐데 그 다음에 일단은 굉장히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비평을 해서 굉장히 반갑죠.
평행화라는 개념을 쓰시면서 이건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너무 껍데기만 전수하려는 거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어떤 승부의 정신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사장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문제의식이 워낙 투철하게 되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 바이고 그 안에서 과연 그 문제를 이철재 선생님대로 지금 어떤 그 진짜 원형의 시간의 문제, 속도의 문제, 북노름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서 뒷장단을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의 문제 이런 한 5가지 정도로 오늘 뽑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게 굉장히 값어치 있다. 저는 본인의 의지로서 이렇게 던져내는 게 굉장히 값어치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세 번째 질문은 오늘 오신 전통춤 여기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하는 오늘 이렇게 본인의 춤을 찾아서 하는 어떤 한 춤 도반의 행적을 보시고 어떤 부분들을 느끼시고 어떤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지 본인 얘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의 토론이 대토론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열림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리허설 때는 또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오늘. 지금 잘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지금 저 아까 그 영화적인 그러니까 영화의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저거를 발견했을 때는 장단이 정확했어요. 음악이랑 장단이랑 정확하게 딱 떨어졌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니까 더 긴장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장단에 맞추면 컨닝 페이퍼가 틀리고 컨닝 페이퍼에 맞추면 또 장단이 틀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약간 더 이렇게 혼동스러운 거는 전수곡 속에 그러니까 전판 속에 있는 건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치를 여러 개를 했죠. 컨닝 페이퍼를 4개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굉장히 그 비주얼적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해보자 하고 몇 번 리허설을 했는데 연습 과정은 부분 잘라서 연습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맨 처음에 거의 다 외우려고 봤고요. 외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고민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추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그거를. 다만 그 정신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그 정신이 아니고 저기에서 자유로운 거의 핵심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내내 말씀드리지만 그 전통 병자였다가 그게 약간 풀린 게 이 영상에서 지숙기를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사실은 같이 공감을 하고 싶었는데 리허설 때 오셨으면 더 좋았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없는 동작도 있나요? 전수곡에 없는 동작이 있나요? 네, 당학에서 이거는 당학에서 이거는 없고요. 몇 동작 정도 없어요. 네. 없는 동작. 네. 그다음에 전수곡에 있는데 지금 24분 72년 영상에 없는 건 당연히 많아요. 좀 있고. 네. 그래서 본인이 순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좀 까다로운 정도로 좀 다르다는 거죠, 전수곡. 그것보다 장단이 좀 안 맞아요. 장단이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영상이랑 이거랑 틀리니까 일단 거기에서 일단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그 동작을 보면 좋아하시는 동작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한 마구를 마무리할 때 한용 선생님은 왼쪽 끌고 오른쪽 끌고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지 저는 뒤로 가서 그냥 정리하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 시작하니까. 또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전수고고. 근데 한용 선생님은 정리할 때쯤 되면 업구 제치구가 왼쪽 오른쪽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나오겠지 하고 하면은 또 삑사리 나오고 죄송합니다.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 형식보다는 그냥
저희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말씀이라고 그 지숙이라는 게 제가 지숙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 단어를 이제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한 10년 전쯤에 제가 블로그인가를 할 때 지숙기와 궁굴리기를 소문나 투데이에 뭐라고 냈냐면 이 그 충청도 사투리의 의태어 아닌가 이렇게 그 강아지가 짖듯이 아니면은 몸이 이렇게 둥글려진다는 게 명사화된 게 이 지숙기나 이 둥글리기라는 의태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또 지숙기를 우리만 그러니까 한영수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족보를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책 준비도 있어요. 거피디님 책 준.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좀 정리가 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낀 거는 그냥 그 충청도 사투리의 그 의태어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모양을 흉내낸 말, 둥글린다, 지숫는다, 짖는다, 뭔지 그런 느낌의 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그 속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사실은 그 살아계신 분이 그 박보문 선생님도 살아계시지만 김영태 선생님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어볼 생각은 못했네. 예. 한번 여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덕화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그런 얘기는 한번 해봤어요. 그 옛날 고제, 그 30년대 복각판에서 그 이동백 선생이 소리를 진양을 하는데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좀 빨랐나 봐요. 그랬더니 장덕화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 어떤 진양이야? 이거는 약간 좀 빠르게 연주되는 진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이제 지금 그 아까 얘기했듯이 40분 정도로 늘어지는 그러니까 좀 그런 편성은 장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어떤 그 장삼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아닌가, 이것도 무대화 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